익히면서 마치 불이법처럼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더 모르겠는데 불이라는 말을 일단 그건 뭔 말이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건데 불이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찾아간다. 물을 찾는 것 같다. 것과 같다. 그걸 정확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정확함이 있는지를 저도 이제 깨달음이로 수행을 좀 해봐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좀 더 네네. 어려우실 것 같고 네. 그거 하시면서 머리는 안 깎으셨어요? 아니요. 일단 그게 궁금해요. 네,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머리를 깎아야 됐을 것 근데 같아요. 저 바지는 입었어요. 저 그 영모 바지. 입었던 바지는 입었어요. 왜냐면 저게 사실은 그 명상하거나 108배하기에 최적화된 진짜 바지라서 너무 편하고 좋아서 저 바지는 항상 애용을 했었죠. 그러셨고 참 이모준 배우님은 인디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독립 영화계에서 또 많이 알려지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캐릭터 들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변함상하게 하시는 그런 배우로 우리가 또 많이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영화 하실 때는 이제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계속 저라는 역할인데 이걸 좀 해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셨어요? 일단 저도 수행까지는 아니었지만 3년 동안 집에 집거한 적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로지 방 안에만 들어박혀서 3년이나요? 네, 이제 개인적인 어떤 좀 상처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냥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감독님이 영옥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냥 바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대본도 보지 않고 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좀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요? 왜 후회가? 약간 일단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는데 이제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너무 좋았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감독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의도로 쓰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제가 좀 요청을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작품은 내가 지금까지 참여해왔던 어떤 작품과는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마음을 비우기로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팬이신가 봐요. 벌써 한 5번째 GB를 보러 와주시는 정말 독립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관객분이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계속 이걸 하고 나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작품이 나왔군요. 그러면 이걸 하는 과정 자체도 이렇게 비우는 과정이었으니까 영화 내용하고 통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저기 위지원 배우님도 나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28분에 등장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28분 동안 여기 이호준 배우님만 나오셔가지고 뭐 딴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위지원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영화에서의 색깔로 치면 빨강 레드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괴롭다고 할까? 이렇게 좀 암담하고 그런데 위지원 배우님은 괴로워해도 좀 발랄한 느낌이 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저는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지원 배우님 이 영화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아직
두 분에 비해서 덜 살아서 그런지 아직 뭐 칩거를 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고요. 아마 곧 그래서-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화에서도 그 점이 많이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영화 참여했을 때는 뭐 많은 GV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불교 철학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그리고 당시에 읽었던 책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책이었어요. 그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란 책이었고, 그게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감독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을 때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대본에 쓰여져 있는 시나리오 내용 자체에서 대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그려봤을 때도 이게 과연 영화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또 배우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부분도 미션 같았고, 그리고 지우 역할은 이제 그 미술 작가로 이제 영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그런 면에서 저랑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목표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이제 대사가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말을 거는 장면이 있었나요? 말을 거의 그러니까 이 거의 얘기가 뚝배기죠. 전화 전화밖에 없죠. 두 번 대화는. 하는 거 한 사람씩 하는 거 빼고는 아무도 아무한테 말을 안 걸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계속 처음에 그게 이제 딱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말을 거나 보자. 그것만 계속 봤는데 말을 한 번도 안 거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우분들이 뭐 연기 연습을 한다든지 연기 과정 자체가 뭐 보통 치고받는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게 많을 텐데 그런 게 없는 영화에서 영화를 거의 어떻게 보면 드문 영화일 텐데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그 대화가 없는 상대 배우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일 텐데 두 분 중에 뭐 아무 분이나 일단 배우에게 대사가 없는 거라는 건 좀 정말 큰 무기를 잃고 그 작품에 참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담이 되긴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내가 이 작품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부딪혀 봐야 되겠다. 일단 마음을 비우고 그 현장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 스스로의 어떤 마음가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막상 가니까 정말 일단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사가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편했고요. 편할 수 네. 제가 해도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입을 네. 안 돌려도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비우는 순간 뭔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뭔가 좀 어떤 디렉션이든 어떤 변수가 있든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또 제 몸이나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되게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는. 네. 말을 가로치니까 배우님은 뭐 독백 아니면은 전화 이런 거 이외에 거의 다 그래서 조금 다른 영화 작업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호준 배우님이랑도 처음 만난 게 그 발이 등장했을 때 그때 같이 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만나는 장면, 그게 전부였어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친해지는 거는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영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그래서 아무튼 영화 작업했을 때는 뭐랄까 작업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감독님이랑 소통하는 1대1의 방식이 꽤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여러 사람 그때도 사고의- 말 없이 네? 감독님이랑 소통할 때도 말 없이 아니요 그때는 이제 둘이서 그게 이제 캐치가 둘이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참여했을 당시에도 워낙 이제 호준 배우님은 경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독립영화계 개츠비로 이미 소문이 나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이분의 경험에 누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서 정말 그 시나리오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혼자서 고민을 거듭한 뒤에 이걸까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감독님한테 한 번씩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맞춰 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말을 거는 요소가 전혀 없으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때마다 말을 거는 거가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이나 아니면 소리들이 그 먼저 말을 걸어서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쳐다봤는데 없고 뭐 불 피어나는 소리 같은 것들도 먼저 나와서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주목하고 귀 기울이고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한 느낌이 났는데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소리에 부여하셨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음악이 이렇게 또 좀 골격을 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음악하면서는 또 어떠셨어요?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어, 영화를 접하고 나서 이렇게 네,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약간 이렇게 고춧가루를 치지 않은 약간 종류의 음식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들이 있었어요. 뭐 알듯 말듯한 그런 식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게 담백한 그래서 그 안에서 검은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테일함이나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담백함. 예, 그 안에서도 그래도 뭔가 이제 되게 당기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뭔지 알 수 없는 며칠 전에 먹었던 고사리가 들어있던 두부조림 이런 거 근데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입에 막 착착 감겼어요. 그래서 이런처럼 어쨌든 담백함에서 뭐를 끌어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이것을 같이 하자고 제 서 감독님께서 얘기하실 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영화들, 뭐 그런 책들 그런 곳에서 이제 어떤 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었는지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떤 담백함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도 중요했겠지만 또 보면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타이밍 같은 거를 이렇게 지점을 찾을 때는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감독님이 많이 디렉션 주셨나요? 아니면 본인도 거의 감독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음, 네, 이 뭐 여러 종류의 작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함께했던 이 영화에서는 그 서보용이라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다 방면으로 다 보여진 것 같은데 여기서 음악을 어느 적재적소한 곳에 넣기 위함 그것에 대한 음색을 바꾸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을 딱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아주 놀라면서 아주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뭐 행복했고요. 이제 단지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조언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조언드려서 거기서 아. 약간의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들만 있었고 가장 큰 점을 찍는 것들은 감독님 직접 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의외로 뭐 영화에서 이렇게 풀어놓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그렇게 다 하셨다니 놀랍네요. 제가 약간 보충하자면 그때 이제 저희가 2021년도 부산영화제에 처음으로 소개됐는데 그 초청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후반 작업을 그때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제랑 많은 얘기를 막 하면서 의견 조율할 시간이 일단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스튜디오에 같이 가서 검은고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검은고가 일단 나무잖아요. 이 영화의 나무가 중요한 것처럼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일단 다 채집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스튜디오 안에서 엄청 많이 소리들을 채집을 했어요. 다 일단 모아놓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디자인하는 거는 제가 했었는데 예를 들면 필요한 음악들이 있었는데 그 스피텐스 하는 장면에 그 음악은 즉석에서 그냥 영상 보고 그냥 어떤 느낌만 즉흥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놓고 즉흥적으로 바로 연주해서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엔딩곡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훌륭한 그 곡은 미리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엔딩곡은 그 검은고라는 악기가 진짜 너무 매력적이라는 게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부터 뭔가 거친 느낌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그 원래 전통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신 거죠? 네, 검은고에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좀 시작해서 클래식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늦긴 했지만 중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고요. 이게 전통적인 그런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것들은 잘 하고 있었지만 약간 국악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전라도에서 와야지 국악의 DNA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사람으로 자란 저로서 약간 이렇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을 때마다 약간 악기를 가지고 장난하기, 악기에서 다른 소리 나오는 것들을 귀 기울여 보기 이런 것들을 즐거워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걸 아마 서 감독님이 알아보시고 좋아해 주셨던 게 아닌가 그 싶습니다. 언제 검은고를 그러면 전통적인 걸 하다가 네. 언제 거꾸로 놓기 시작하셨어요? 그 활로 연주하는 것은 2000년대 아마 한 중후반인 것 같아요. 이게 연습실에서 친구들이랑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피아노 건반 이렇게 스트링 소리 나는 거 이렇게 하나 눌러주고 친구가 거기서 막 뭔가를 이렇게 연주해 보겠노라, 즉흥을 해보겠노라 그때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예술병 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반에다가 이제 눌러주는데 힘드니까 이제 종이도 꼈다가 종이가 안으로 빠지고 동전 꼈다 동전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검은고가 이렇게 반대로 있는데 이렇게 활을 이렇게 그어서 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이제 소리의 매력이 빠지고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건드려 보면 좀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요새. 네. 박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음악의 그 검은고라는 악기만을 가지고 거의 다른 악기는 하나도 안 쓴 거죠? 네. 검은고라는 악기만 가지고 뭐 타악기처럼 지소금이 있는 악기, 튕기는 소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악기구나라는 그 아까 또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뭐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감독님은 원래는 미술 전공하셨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미술적으로도 뭐 중간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뭐 미술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미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로 넘어가신 계기는 뭐예요? 좀 궁금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영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랄까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될까?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디렉터가 그러니까 연출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소심했었어요.
불교를 만나기 전까지. 지금도 아직 사이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했던 미술도 영상으로 했거든요. 영상 작업들은 거의 영화에 바치는 러브레터 같은 걸 그런 작업 영화를 원래. 매체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화 주위를 기웃거리는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다가가지 그걸 오랫동안 이제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뒤늦게 영화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쪽으로 오니까 또 어떠세요? 딱 이제 영화 안에 들어오신 건데 그렇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때하고 네, 너무 좋고요. 일단은 제 삶이 완전 바뀐 것 같고 너무 즐거운 일이 많고 저는 영화 찍는 걸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제가 미술 교육을 받았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둘러서 오긴 했겠지만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남다른 네.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 미술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영화랑 결합되면서 이게 묘한 개성이 생기는 것 같고 이걸로 제가 어쨌든 이 색깔을 찾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이 그림 속에 그냥 배우들도 하나의 마치 미정센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 뭐 그런 면에서는 또 뭐 더 이렇게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배우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움직임이 많지 않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본인의 개성을 좀 드러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술을 또 전공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서로 알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이게 만나서 알고 보니까 아. 저도 미술 전공을 했었고 근데 뭐 그래서 좀 이 작품이 더 그러니까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이 영목이란 캐릭터 자체가 저도 생각했을 때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도 조명과 어떤 카메라의 어떤 워킹이나 어떤 구도 이런 걸로 인해서 제 연기가 제 감정들이 그 영목의 감정들이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연기를 하면서 물론 촬영과 조명의 빛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배우가 더 돋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돋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치 어떤 그림의 한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색깔이 되는 거죠. 만약에 카메라가 검은색이고 뭐 조명이 붉은색이라면 이 배우인 제가 뭐 약간 푸른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그런 게 되게 신선하게 저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제 미장센 안에서 그 하나의 부분으로 이렇게 기꺼이 들어가 주는 거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 위 배우님은 이 영화가 이렇게 뭔가 시적인 느낌이 나고 색깔도 뭐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적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 아름다운 어떤 인상 기억 같은 게 있는 계속 남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렇게 또 상큼하게 이렇게 계신 모습 같은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여러 장면들 중에서 이 장면이 난 제일 마음에 든다. 저건 내가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막 이렇게 느껴지는 예를 들면 이 전체 그 영화 본인이 등장한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네? 아니요 화는 제 얼굴이 안 보여서 네. 그게 제일 마음에 아니요 그냥- 저는 제 얼굴이 잘 나온 그 장면이
그 검은 옷을 따라서 육교를 올라가가지고 그 옆모습을 이제 촬영 감독님이 너무 잘 담아주셔서 저는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합니다. 네, 쭉 올라가는 마포인것 같은 느낌상. 네, 마포 그 고수부지. 올라가서 이제 물결 본다 하면서 그 검은 옷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는 그 얼굴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상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하나씩 탁탁 배치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몇 시까지 하라고 그러셨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이고 10분밖에 안 개인적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얘기를 너무 많이 시켰어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지연 배우님의 정말 신비스러운 느낌을 받았던 게 담배를 피면서 사진을 태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옆모습, 그 옆모습이 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이미지의 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20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겨우 끊기 시작했는데 계속 수다를 떨러 나가기 시작하면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극장 문 닫는 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는 얘기를 못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관객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인상적인 부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네, 저기.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뭔가 약간 솔직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영화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다른 두 인물이었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영화 부제처럼 그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그런 이제 인물들 간의 결합인 것 같은 만남도 아니고 또 같은 인물도 아닌 그런 걸 이제 마지막에 담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두 인물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지만 서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목의 이제 캐릭터가 감독님을 굉장히 많이 투영한 느낌도 들었는데 그래서 같은 결에서 지우도 감독님의 생각과 자기 경험들을 많이 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봤을 때는 이제 감독님이 영화 감독으로서 했던 생각들이나 또 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사나 이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보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지우 역에서 이제 했던 사물을 이제 사물로 보지 않고 움직임을 포착한다거나 뭐 미술에서 이제 움직임을 가지는 영상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감독으로서 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또는 진짜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여기에 담은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일단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작업 방식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미술은 약간 영화랑 다르게 시나리오 같은 게 없죠. 약간 대강의 스케치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불이법 그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어떤 상태로 만들자 이 최초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제 캐스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받았거든요. 제가 쏙 빼먹었죠. 예를 들면 그 환의 복장도 지원 배우가 그 빨간 그 셔츠에 검은 치마도 처음 미팅 자리에서 그 옷을 입고 나와서 그걸 너무 귀신 같아서 환이라는 얼굴을 지우고 그다음에 네네 갑자기 좀비물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다 보태졌거든요. 그리고 리스 그 마지막 해변의 사나이가 있는 사진도 지원 배우가 실제로 찍은 깐느 가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영화 속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소설의 한 패트릭 모디아노의 소설 그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가 떠올라서 그것도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그 미술 작업 관련해서는 손성경 작가라고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이제 현대미술 작가인데 저런 애니메이션 하세요? 네네네 그분 작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대로. 하나 이거 막 하는 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그것도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네네네네. 근데 그분이 원래는 동양화를 전공하셨고 먹을 이제 재료로 작업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면체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무겁다 막 이런 대사. 네네네네. 그래서 한없이 가벼워지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재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분의 작업 변천 과정이 저는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가지고 그런 것도 영화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검은 옷을 연기한 송영은 배우님도 실제로 전신 화상을 입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네, 진짜로 죽음에서 돌아오신 그래서 별명이 불사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만나서 그분이 또 영화 속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하나하나의 어떤 시절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진 영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된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는 영목과 지우의 이 두 서사가 사실은 저는 한쪽은 제가 어떤 불교 철학에 대한 관심이 표현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이제 예술에 대한 어떤 예술이 뭘까 말하자면 창작 과정. 네 영화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술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과정이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제 두 개의 인격으로 나눠진 것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손성경 작가의 작업을 제가 약간 영화적으로 답변하는 느낌도 있지만 네. 분명히 그런 생각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의 내용 자체가 본인의 창작에서의 고민 과정을 또 풀어나가는 과정이고 또 이게 처음부터 세팅된 거라기보다는 계속 만나온 인연들이 영화에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뭔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을 점점 찾아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 뒤쪽에. 전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번에 3.1절 날에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책을 직접 받았던 안예령이라고 합니다. 그때 GV도 다 기록을 해놨고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GV 때 다른 분께서 질문해 주셨던 건데 이제 명목은 인터폰과 냉장고 사이를 이제 붙여서 빈틈을 없애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이제 위지연 배우님께서 맡으셨던 지우라는 역할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비어있는 틈을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틈을 붙어져 있는 그 틈을 비게 만드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상반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점점 영화를 보면 볼수록 명목이 이제 108배를 하는 행동을 뒤에서 따라하잖아요. 환으로서. 그거나 아니면 이제 지우는 달리는 행동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 불에 검은 옷 배우님도 이제 춤을 직접 추시잖아요. 그걸 목격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108배를 하는 행동도 결국에는 움직임이고 그리고 달리고 그 춤을 추는 행위도 결국에는 움직임인데 처음에는 뭔가 비어있는 상태를 추구하는 명목이 정지된 느낌이고
위재훈 배우님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둘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뭔가 중첩적인 상태로 치닫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둘로 나눠져 있었을 뿐이지 비어있는 상태를 추구하는 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나 저도 말하자면 뭔가 네, 하여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엄청, 움직임을 계속해서 포착하려고 하신 거나 아니면 그 배우분들이 각각 맡으신 그 움직임을 영화에 넣으시려고 했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뭐 아주 그 여기 관객분들도 거의 같이 화두를 이야기하는 수준 높은 관객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주목을 못했는데 비워놓는 거하고 다시 채워놓고 질서정연하게 하고 그 두 또 대비가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전 불교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색즉 시공이라고 하면 비우는 건 이제 공이고 또 다시 채우는 건 색이고 그럴 텐데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닌 이거냐 저거냐가 근데 삼계탕을 먹는 걸로 봐서는 색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요. 하여튼 근데 좋은 평론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분 말씀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정확한 대답을 한다기보단 그 질문을 정확하게 뭔지 질문은 그래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움직임으로 간다는 움직임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가벼움, 움직임 이런 거. 배우의 연기로 인해서 그 장면을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를 하셔서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한 건지 그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불일이에요. 불입니다.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움직임에 집중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무겁다 그러다가 이제 움직임만 남기자 하고 갑자기 이제 불현듯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는데 그 장면은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공터인지 길에 고인 물에 그죠? 웅덩이에 고인 물에 아파트가 이렇게 슥 비치는 그 장면 미술로도 멋있고 내용상으로도 전체 어떤 이 영화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긴 했어요. 더 질문 있으시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할까요? 움직임에 관한 얘기고 그 네네, 부분인 움직임에 것 같아요. 대한 그게 이야기. 깨달음의 핵심이니까 네네, 어떻게 네네.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됐는지. 일단 이 영화의 화두는 정지와 움직임에 대한 전체적인 이 화두가 있었고 이게 되게 많이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지는 죽음의 느낌이라면 그 움직임은 삶의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화두뿐만 아니라 카메라 워킹 그리고 카메라가 언제 움직일 것인가 언제 정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다 연관이 되고 그리고 지우도 사실은 정지에 대한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정지하고 있는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작업을 마치 사진처럼 했다가 다시 움직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전과 다르게 그 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작업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움직이게 되면 사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 모든 요소가 크게 나누자면 정지와 움직임이라는 이 화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시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공즉시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반대로 뒤집어서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한 번 더 뒤집어서 네,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죠. 색은 공이고 공 또한 색이다 이런 식으로 반야신경의 모든 구절들이 이제 한 번 얘기하고 반대로 또 얘기하거든요. 리버스가 한 번씩 있어요. 리버스가 다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여기서 반야신경이 나오는 그 눈, 코, 입에 붙이는 그 장면이
사실 반야신경인데 그리고 그걸 풀었어요. 한글로 풀었어요. 음, 그래서 그 뜻을 저는 되게 이렇게 관객들이 그 뜻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담았습니다. 네. 네. 또 뭐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얘기가 많을 텐데 기획자분이 뒤에서 애를 태우시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손을 들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가 저기 마이크가 옵니다. 예, 질문할게요. 저희 제목이 벗어날 탈이잖아요. 근데 영화 중반부에 그 한자를 이렇게 획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제목을 없앨 무가 아니고 벗어날 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날 탈로 제목을 정할 때도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제목으로 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일단 이 영화 원래 시리즈예요. 그래서 단편 영화도 있는데 탈랄탈이라고. 이 시리즈의 공통점은 한자 안에서 이야기를 찾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잠재태 같은 한 글자. 예, 잠재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자고 했는데 벗어날 탈은 왼쪽에 이제 육체를 뜻하는 육달월이 있고 오른쪽에 기쁠 텐데 이건 되게 정신적인 어떤 고도의 정신적인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육체와 정신의 관계 같다. 근데 이게 약간 캐릭터화 된 것도 있어요. 한쪽은 액팅하고 한쪽은 사유하고 하잖아요. 이런 관계처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한자를 파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한자를 파자해서 보여주는 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거의 영화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자도 파자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이해 관객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왜냐면 무화도가 점점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파생된 단어인지를 어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벗어날 탈도 그렇고 무자도 그렇고 파자는 맨 마지막에 거의 편집할 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의 내용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데 정말 불림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들을 계속 영화가 이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뭐 우리가 저는 뭐 내러티브에도 관심이 있어서 재미있는 내러티브의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도 질문 드리고 싶고 뭐 여러 상징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상 그런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어떤 재밌는 토론 기회가 생기면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양오행 뭐 이런 것도 수국화잖아요. 맨 끝에 물이 처음부터 등장하던 마시던 물이 이렇게 불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하여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영화였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또 더 보셔가지고 이게 1000명 관객에서 한 뭐 1500명, 2000명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 있게 소문도 퍼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감독님하고 또 아티스트 선생님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지션 선생님부터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래 오늘 쉬셔서. 연주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뭐 초반에 마이크가 안 나와서 못 들었지만 두 번째 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알같이 홍보하자면 4월 19, 20일에 대학로 쿼드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듀오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 오시면 오늘 못 들었던 곡과 더불어서 1시간 동안 검은 고소리에 매력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하시는 거죠? 저요? 지금은 안 하시나요? 네. 네,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벌써 방송에서, DJ 같죠? 네. 네, 야심한 밤에 밤
11시부터 12시 주말 밤에 1시간 동안 하는 방송인데요. 국악 방송이고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음악의 교차로이고 이곳에서는 제 월드 뮤직과 그러니까 클래식 베이스의 음악들을 많이 틀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제목도 좀 알려줘. 전시 제목도 좀. 전시? 공연? 공연 제목. 네, 4월 전시. 19일, 20일 네.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열리는 공연의 제목은 검고 막다른이라는 검고 막다른. 네, 알 수 없는 제목입니다. 검고 막다른. 네. 그다음에 네. 어떤 게 또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가 영화 GV를 굉장히 많이 해서 거의 뭐 기록적인 느낌인데요. 그거에 되게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1000명 관객분들이 넘게 저 영화를 봐주신 것도 너무 놀랍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 영화제도 가고 굉장히 그걸 기회로 기회가 좋은 기회가 돼서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 영화가 또 다른 그 실험 영화로 굳이 분리하자면 실험 영화 만드는 감독님들도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팬분들한테 되게 이 영화가 개봉했다는 게 좋은 소식,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GV를 많이 하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영화의 모더레이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뭔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저한테 정말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준 정말 감사한 영화라서 이걸 계기로 더 좋은 재밌는 작품을 만나서 또 다시 관객들을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준 배우님. 네, 저는 간단하게 3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관객분들과 음악 감독님과 그리고 극장 대표님께. 왜냐면 일단 음악 감독님 그 라디오 방송에 저희 영화 게스트분들 한번 모셔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진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극장 대표님께 말씀을 이제 뭐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아리랑에서 지금 3번째 집이잖아요,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최초인가요, 저희가? 뭐 최초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쯤은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저희 영화를 보셨던 관객분들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영화를 보는 시간 말고 그냥 끝장 토론처럼 이렇게 GV만 하는 시간으로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건 또 어떠실까라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얘기가 많아지는 영화일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관객분 그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던 분 저희 GV를 항상 기록해 주시고 블로그에도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잘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영화 뭐 촬영 중이세요? 아니면 요새 어떻게? 예, 4월달에도 또 촬영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늘 건강 유지하면서 촬영해 주시기 바라고. 감독님도 뭐 계획이 많으시죠? 네, 일단은 이게 부산 영화제 이후로 3년 만에 개봉하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떠나보내게 되어서 사실 제목을 앞으로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벗어날 딸이라고 지었더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떠나보내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저는 작년에 그 부천 그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괴담 단편 지원을 받아서 영화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장례복이라는 제목인데 올해 이제 부천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어 상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배우분들하고 그 장례복과 연결되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올해 찍어서 아마도 빠르다면 내년에 2편을 묶은 장편으로 이제 영화제에 출품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작업을
하시고 또 그 영화들 중에 일부는 또 제가 이렇게 미리 살짝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영화하고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또 통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수 있는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벗어날 탈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이렇게 같이 즐겁게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관객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집에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극장을 이렇게 늦게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기환이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